안녕하세요. 건강뉴스 시청자 여러분.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다.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지요? 아니면 성기능에 대한 걱정 때문에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? 많은 분들이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뭐 선뜻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서울대학교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상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오늘은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운동법, 또 영양 정보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활력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상진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실제로 많은 연구들을 보면요. 운동과 영양 관리, 이게 남성 성기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. 특히 이제 중장년층의 건강 유지에는 더욱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. 생활 속에서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네.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이거 효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케겔 운동, 그러니까 골반적인 운동부터 좀 이야기해 볼까요?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? 네, 그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데요. 골반적은이라는 게 우리 몸의 그 중심부, 거기서 음경하고 요도 주변을 딱 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. 이게 뭐랄까, 비유하자면 수도꼭지 같은 역할을 해요. 발기될 때 혈액이 음경 해면체로 잘 들어가고 또 그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발기 강직도나 그 지속시간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. 실제로 그 영국 연구에서는요, 3개월간 꾸준히 케겔 운동을 한 남성분들 중에 40%가 정상 발기 기능을 회복했다는 그런 주목할 만한 결과도 있었고요. 힘을 줘야 하는지 그 감 잡는 것부터가 좀 어렵다.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괜히 엉뚱한데 힘주고 효과는 못 보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. 맞습니다. 정확한 부위를 딱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.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요, 소변을 보시다가 의식적으로 중간에 한번 딱 멈춰보는 겁니다. 그때 사용되는 근육, 네, 그게 바로 골반 저근입니다. 또 다른 방법은 방귀를 참을 때 항문을 이렇게 꽉 조이는 느낌 있잖아요. 그거 하고 아니면 발기된 음경을 아랫배 쪽으로 살짝 이렇게 당겨보는 느낌. 이 세 가지 느낌을 동시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엉덩이나 복부에 힘을 주시면 안 돼요. 오직 그 골반 안쪽 깊숙한 근육, 거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. 제대로 힘이 들어가면 그 부위가 살짝 좀 뻐근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아하, 그러니까 소변 참는 느낌, 항문 조이는 느낌, 그리고 음경 당기는 느낌. 아, 이 세 가지군요. 그럼 운동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?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뭐 앉거나 서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에서 시작하시면 돼요. 방금 말씀드린 그 느낌으로 골반 저근을 한 5초 정도 꽉 조였다가 다시 5초 동안 완전히 힘을 빼고 이완시키는 거. 이걸 한 번으로 치는 겁니다. 이걸 10번 반복하는 게 한 세트고요. 하루에 한 3번 정도.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좋습니다. 좀 익숙해지시면 조이는 시간을 10초까지 늘려보시고 반복 횟수도 점차 늘려나가시면 더 효과적이죠. 중요한 건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함입니다. 네, 꾸준함이 중요하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케겔 운동 말고 일생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다른 운동, 이런 것도 있을까요? 물론이죠.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. 바로 빠르게 걷기인데요.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걸으면 심혈관 기능이 좋아지고 또 혈관을 이렇게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을 돕는 산화질소라는 게 있어요. 그 생성이 촉진됩니다.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넓혀주니까 발기력 개선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. 그 하버드 대학 연구를 보면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발기부전 위험을 40%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. 와, 걷기만 잘해도 40%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? 이야, 이건 정말 당장 시작해야겠는데요. 그리고 그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도 남성한테 그렇게 좋다고들 하던데요. 정확합니다. 네, 스쿼트는 아시다시피 허벅지, 엉덩이 이런 큰 근육들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근력 운동이잖아요. 이 큰 근육들을 자극하면 남성 호르몬, 즉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촉진됩니다.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산화질소 생성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. 특히 그 헬스장 기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바벨이나 덤벨을 이용하는 프리웨이트 스쿼트가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돼서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자세로 부상 없이 하는 거겠죠.
네, 그렇죠. 운동과 더불어서 영양 섭취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. 힘 있는 남성을 위해서 특별히 좀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소 어떤 게 있을까요? 회춘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E, 토코페롤인데요. 이게 세포 노화를 막고 생식 기능을 돕습니다. 식물성 기름이나 견과류에 많죠. 또 정령 미네랄 하면 아연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게 남성 호르몬 생성하고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. 굴에 특히 풍부하고 붉은 살코기나 콩류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. 다만 이건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좀 주의는 하셔야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산드는 데 도움을 줘서 혈관 확장에 기여를 합니다. 견과류나 현미, 등푸른 생선 이런 데 많고요. 마지막으로 라이코펜 성분. 이건 전립선 건강하고 정자 운동성 개선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잘 익은 토마토나 수박 같은 붉은색 과채류에 풍부합니다. 아,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비타민 E, 아연, 아르기닌, 라이코펜 기억해 둬야겠네요.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좀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불법적인 경로 이런 데 의존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. 병원 오시기 전에 민간요법 같은 걸 시도하시고 또 네 분 중 한 분은 인터넷 같은 암시장에서 치료제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. 이건 효과도 불명을 뿐더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.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성관계 횟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성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피로나 스트레스 아니면 심리적인 위축감 이런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러니까 한두 번의 문제로 너무 좌절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쉬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우선입니다. 물론 문제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하고요. 네, 그렇군요. 오늘 이상진 전문의님과 함께 정말 유익하고 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나눠봤습니다. 결국 건강한 성기능은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관리, 그리고 필요할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, 이게 핵심이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니까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 성기능이라는 게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. 정신적인 안정이라든지 파트너와의 관계, 이런 복합적인 요소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함께 돌보는 그런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몸과 마음의 건강 둘 다 중요하군요.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는 강요, 완치 가능할까? 약 없이 혈당 낮추는 5가지 비법 공개라는 주제로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